연결하는 법 오늘 좀 강의를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고객을 딱 보시면 이게 먼저는 이게 종합보고서 보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거기다 1페이지 그 10페이지에다 적어놓으세요. 페이지에다가 종합보고서 보고 난 후에 방향 설정할 것 거기 좀 보세요. 종합보고서 본 후에 방향 설정할 것. 자, 종합보고서를 이게 딱 봤어요. 이 추성희 사장님 거를 딱 보았더니 맨 위에가 뭐가 떴어요? 손이 떴죠. 이해되세요? 손이 떴어요. 그 다음에 밑에가 혈류순환계, 위장기능, 대장기능, 간기능, 쓸개기능, 신장기능, 폐기능, 뇌기능. 여러분 요 말 딱 들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오장육부 기능 중에 혈류순환계하고 소화기, 그 다음에 뭐냐면 간기능, 쓸개기능, 뭐 이 신장기능 이런 장 오장육부 기능이 좀 노화되고 퇴화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여기 딱 떴다는 것은. 그런데 영양소는 딱 보니까 미량원소, 비타민, 아미노산, 코엔자임 뭐 이런 게 떴고 나머지 체질은 이러고 그 다음에 알러지, 비만증, 피부, 눈, 콜라겐.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고객한테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게 맨 위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수은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은은 어디에 있어요? 중금속이 있죠. 중금속이 몇 페이지죠? 중금속이 90, 아니 81페이지인가요? 외우셨네. 우리가 나왔었어. 네네네. 자, 그러면 중금속에서 수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량관계. 딱 중금속 딱 떠올리면요. 81페이지 피셨어요? 83페이지. 네. 수은하면 반드시 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량관계. 적어놓으세요. 근데 수은이 아니라 중금속 하면 기량관계. 죄송합니다. 중금속 하면 뭘 떠올리시라고요? 기량관계. 뭐를 좀 떠올리시면 그냥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는 83페이지 보면서 하셔도 되고 81페이지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수은하고 기량관계 이거 두 개 기억나세요? 수, 셀 수 없이 많다. 예, 셀레늄하고 기량관계가 있습니다. 드디어 책이 셀레늄 책이 있잖아요. 빌려가신 분이 짠짜잔 이렇게 새 책으로 가져오셨어요. 또 이거 꼭 사세요. 건강신문사에서 셀레늄의 의학적 기전과 임상효과 이거 사시면 자 그리고 셀레늄하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네네. 자 셀레늄하고 뭘 좀 적어놓으시냐면 저기서 가져오신 거죠. 네. 셀레늄의 의학적 기전과 임상효과 요 책은 이 표지가 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때 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사셔가지고 반드시 피칭을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그 독일에서 임상한 그 암 환자들 임상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가 좀 좋아요. 자 그래서 수은하고 기량관계 있는 것보다 셀레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제품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고객님 저희 셀레늄은 저희 제품에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제시춤,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외우세요. 파리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많죠. 네. 제일 좋은 도시가 파리예요. 제시춤,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제일 좋은 도시가 파리라니까요. 제시추, 파리,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네. 전 하도 안 외우시니까 그러게라도 외우세요. 제일 좋은 도시가 파리라고요. 제시추,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렇게라도 좀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고객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있죠. 그 이번에 제가 그 시각 지도사인가 그 하신 분이 와가지고 소장님 보여주셔야 돼요. 고객님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다음 제슈처 어디서? 네, 이렇게 제슈처 이렇게 보여줘야 사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오, 나 한수 배웠어요. 반드시 말로 하지 말고요. 고객님 뭐라고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제슈처 뭐가 들어있다? 셀레니움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엔딩 클로징 멘트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임상 자료집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를 이게 이런 식으로 다들 잘 아시지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셀레니움 강조하는 멘트들이 몇 개 나와 있고 저는 거기다 다 형광펜 해놨는데 가져가면 꼭 세우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그냥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맨 위에 상단에 뜬 것을 가지고 연결하는 화법 기억나세요? 중금속이 뜨면 뭘 기억을 하라고요? 기란관계. 기란관계가 수은하고 셀레늄의 기란관계니까 그러면은 내 몸에 수은이 많아지면 저거를 내 몸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빼낼 수 있는 미네랄이 뭐라고요? 셀레늄. 그 셀레늄이 어디에 들어있다? 제슈충,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다. 근데 뭐 하라고요? 시각화. 어서오세요. 시각화시요. 제 말 기억나세요? 뭐 하시라고요? 시각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를 하시는 게 좋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뭘 보여주시라고요?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면 마지막에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게 공포잖아요. 여기 보면 뭐하고 관련이냐? 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셀레늄 결핍으로 뭐에 걸려요? 암에 걸린다는 게 나와요. 우리가 말하면 사기고 의사가 말하면 진실이래요. 여기 안에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읽어드릴게요. 미국 의학협회 자마에 발표된 애리조나 대학의 메리 클라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0g의 셀레늄 보충제를 4년 6개월간 복용한 사람의 암 발생 위험은 평균 37%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전립선암은 63%가 줄어들었고 대장암은 58%, 폐암 발생 가능성은 46%나 줄어들었다고 조사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따 잘 들으세요.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만 뭘 할 거냐면 카피를 뜰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코팅 한 장으로 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줘.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를 하라 했더니 뭐 돌아가시라 그래서 제일 객관적인 게 어디 나와요? 앞면하고 뒷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여주시고 이거 건강신문사에서 나온 논문 자료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의 게으른 습성을 이해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있다가 저거를 뒤에서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하는 방법을 빌려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요 한마디 단어로 뭘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이 중금속 수은을 날마다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오염 뭐냐면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저분은 왜 수은이 저렇게 쌓여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유기농 당근을 그렇게 갈아먹었대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유기농 당근을 그렇게 갈아먹었는데 수은 중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실제 모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수은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파워 칵테일, 제슈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를 계속 먹게 한 거죠. 그래서 필레이션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맨 위에 상단에 떴다는 거는 이 사람 안에
지금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이죠. 봐보세요. 지금 요렇게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이 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중금속에 여기 보시면 빨간불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맨 위에 거를 상담해 주면서 그걸 줄기를 가지고 쭉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객님하고 상담할 때 그죠? 이렇게 빈도수를 맞추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님 주변에 혹시 뭐냐면 술 중독이 될 만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기 뭐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죠. 이게 다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 장난감 안에가. 그래가지고 애들 장난감 만지면서 중독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가죽 소파. 가죽 소파? 네. 아, 소파인가? 인조가죽 소파 같은 거 굉장히 높아요. 오, 그것도 좀 처음 알았네요. 집에 인조가죽 다 보이세요? 아니 그 염색할 때 그게 많이 들어요. 아, 그 염색할 때 수은이 많이 들어가요? 납이나 수은? 네, 안 좋은 중독이 그때 많이 들어가고 이제 주부들이 많이 쓰는 거 주방 기기 속에서 나오는 거 벗겨질 때 나오는 거. 네네네. 오, 일리가 있네요. 수치가 되게 높아요. 여성분들 특히 지난해 피아노 칠 때 피아노 다 버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수은 때문에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셀레늄이 빠져나갔죠. 셀레늄이 빠져나갔더니 무슨 암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했더니 폐암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세 가지 적어놓으세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요런 게 굉장히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요 세 줄 있죠? 요 노란 거 있잖아요.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요 세 줄 보려고 이 책을 샀거든요, 집에.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러니까 암이 오니까 셀렌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면하고 뭐 보여주는데 뒷면만 여러분은 딱 밥을 따가지고 딱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하고 기랑 관계 있는 거는 두 개죠. 납은 이 뭐냐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뭐가 빠져나가요? 철분이 빠져나간다. 꼭 알아두세요. 그 83페이지는 정리하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 납이 없네. 81페이지 정리하세요. 자, 여러분 납은 기랑 관계가 있는 게 뭐예요? 칼슘하고 네, 철입니다. 여러분 납을 많이 우리 몸에 들어왔더니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빈 남자가 되고요. 철이 빠져나가면서 철없는 여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요즘 돼요. 골빈 남자와 철없는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결혼이라며요. 칼슘하고 철을 많이 먹으면 수치가 낮아져요. 그렇죠. 서로 밀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 먹으면 모든 나쁜 중금속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납이 많이 높고 칼슘이 부족해서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는데 칼슘은 올랐는데 네네. 아직도 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죠? 뼈에 박혀 있는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뼈에 축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중독이 되게 많이 나오고. 납 중독이 엄청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 자재들이 납이나 수은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 납하고 수은이 뜨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거 1번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아말감. 이거 아말감 꼭 적어놓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애들 아말감 해주면 안 되겠네. 큰일 나죠. 애들 신경 다 부서지고 뼈 다 이게 뼈가 다 문드러지고
철분이 여러분 보세요. 철분 역할 중에 하나가 뇌 신경 전달 물질 만든 거잖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이게 안 만들어지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말감 하면요, 애들이 신경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애들이 싸나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란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남이 중독되신 분들은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적어놓으면 147가지 질병. 자, 그 근거는 뭐라 그랬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도 다 잊어버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요. 한 달만 있다 오시면. 서유성 국장님 기억이 안 나요. 한 달만 지나면 네가 노화되고 태야 된다는 것이 증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철분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삼구차 기억나세요?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게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약간 자폐아 증상하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냥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져요. 막 들이받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못 했잖아요. 아이가 철분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을 입에다 물고 다니고 아말감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나하고 수은이 무들에 있는 유기농 반찬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건강하라고. 근데 자꾸 몸에서 좋은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알게 모르게 축적이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 못해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떴을 때는 빨간불이 처음에 딱 나오면 그걸 중심으로 딱 했는데 세 가지. 중금속에서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저렇게 뜨면 수은, 남하고 수은하고 카드뮴. 자, 그냥 카드뮴 적어놓으세요. 카드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몸에서 아연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기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아연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면역,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미각과 후각의 문제, 그 다음에 전립선의 문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이나 순이나 뭐죠? 카드뮴이 뜨면 그 기란관계를 반드시 설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건강 상담사에 그 기란관계가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맨 위에 기란관계 정리되어 있죠. 네. 오늘 이거 조금 딱 하나 코팅해 주세요. 67페이지 아건강 상담사 67페이지 거기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란관계 요거를 꼭 하나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나트륨 제흡수 칼륨 배출하는 호르몬 알도스테론 꼭 기억하시고요. 칼륨하고 나트륨 기란관계. 자, 여기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중금속 여러분에서 중금속이 아니라 미량원소죠. 53페이지입니다. 미량원소는 53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칼륨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칼륨이 왼쪽으로 안 갔네. 잠깐만요. 따로. 그래서 만약에 칼륨이 왼쪽으로 갔다는 소리는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분 거 한 번만 드릴게요. 여기 사장님이 그때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칼륨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혹시 좀 짜게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 음식이 간간한 이게 밍밍하고 못 먹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혹시 그러면 좋은 소금 먹어라. 차라리 꽃소금 맛소금. 근데 맛이 없잖아요. MSG를 넣어서 그 꽃소금에는 MSG가 들어있잖아요. 아세요? MSG 들어있어요. 꽃소금, 맛소금에는 거기에 보시면 글루탐산 나트륨 해가지고 적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수출하냐면 사탕수수 같은 걸 수출하는데 그런 게 들어있어서 감칠맛이 납니다. 그러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기량관계 있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예. 그래서 기량관계에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분 거 가지고 요거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칼륨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칼슘이 줄어들었으면 중금속의 기량을 뭘 보시면 될까요? 네, 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기량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네, 납이 늘어나 있네요. 실제로.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볼까요? 수은이 늘어나 있으면 셀레늄. 그러면 미량 운송 가가지고 셀레늄 정상이네요. 네. 몰래 화학 칵테일을 많이 드셨나봐요. 리스토리도 많이 드셨더니. 자, 그 다음에 아연하고 기량관계 있는 게 뭐예요? 아연하고 기량관계 있는 거. 카드뮴이죠? 네, 카드뮴. 카드뮴은 다시 중금속 같은 거 볼게요. 네, 늘어나 있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비소 같은 게 늘어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대부분 비소도 뭐냐면 그 농약에 많이 노출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보시면 이렇게 중금속이 늘어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미량 원소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칼슘, 철분,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구리, 망간 요게 우리 그 있잖아요. 항산화 미네랄 기억나세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항산화의 문제도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질병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미네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부족을 빨리 채워주고. 근데 미네랄이 왜 흡수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부 지옥성이에요. 예, 그나마 PM 제품은 나노 공법에다가 이온화 시켜서 아이로베다 공법 중에 PTC 어떤 촉매가 들어있어서 시스템상 훨씬 생체 이용이 높아져서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스토레이트가 원래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한 3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고급스러운 미네랄들 보잖아요. 전부 다들 비싸요. 한 2~30만 원대 합니다. 결국 비타민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미네랄. 그러니까 미네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뭐 칼슘이 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셀레늄은 뭐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암하고 직접. 폐 보세요. 폐, 대장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뭐냐면 난소나 자궁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폐하고 대장은요. 봐보세요. 폐가 여기 있죠. 대장이 바로 안에 있잖아요. 폐, 대장은 세트예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거를 이제 암 환자를 상담을 하실 때는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하나 더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그분이 저는 이제 암 환자에서 이분이 미네랄이 저렇게 결핍이 되고 중금속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럼 꼭 보는 게 저희는 여기에요. 이 뭐냐면 경락에 가가지고 폐하고 대장 쪽을 꼭 봐요. 폐가 뭐 왼쪽으로 가 있고 대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 쪽이니까 방광 쪽에 이렇게 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경락상에서도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게 또 어디로 가냐면 콜라겐으로 많이 가요. 여러분 콜라겐 가면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밑에 있죠. 비뇨기가 아니고 이건 10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1페이지 가보시면 예, 저게 비뇨기가 아니고 폐호흡기관입니다. 적어보세요. 101페이지 폐호흡기관. 그래서 폐 쪽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뭐냐면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콜라겐 맨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콜라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콜라겐은 뭐하고 같아요? 점장체와 같습니다. 세포는 뭉쳐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요? 세포가 흩어지는 순간의 건물은 어떨까요? 무너지죠. 그래서 콜라겐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콜라겐 설명시 비유적으로 설명할 것.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콜라겐 설명시 비유적으로 설명할 것. 콜라겐 설명시 비유적으로 설명할 것. 그럼 어떤 비유를 드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건물. 예, 건물로 비유를 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맨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는데 1979년에 지어져가지고 비가 새고 물이 새는데 가보면 전부 다 시멘트만 발라져 있어요. 보셨어요? 아 그래서? 애들 교육 때문에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쥐 엄청 많았어요. 좋은 아파트 사셨네. 주변에 아파트 다 좋은데 거기만 안 좋아요. 아 맞아요. 어찌됐든 그 뭐냐면 오래되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어때요? 금이 가고 습기가 차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 지현상이 훨씬 그 간증이 되겠네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랬다고. 네, 그래서 콜라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셀레늄 부족의 가장 큰 문제하고 폐하고 대장이거든요. 그럼 아까 맨 밑에 뭘 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보세요. 맨 밑에 비뇨기관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101페이지 콜라겐의 맨 밑에 비뇨기관이 아니고 뭐라고요? 폐호흡기관이에요. 그래서 폐를 본다면은 대장이니까 대장은 위소장 대장은 소화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있죠. 소화기관하고 폐호흡기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소화기관에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시냐면 자 소화, 흡수, 배설. 소화기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내가 먹은 거를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게 소화기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반드시 물어보시냐면 이건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마세요. 이분이 3.492에서 4.7이에요. 근데 3.8이에요. 근데 표시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죠. 이분도 잘 안 씹어요. 한 두세 번 씹고 넘긴대요. 그 결론은 뭐냐면 소화기 쪽에 콜라겐이 계속 지금 정상이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정상에서 쫙 가고 지금 바닥에 딱 서 있죠. 제발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조금만 힘쓰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겠죠. 자, 소화기 쪽에 콜라겐이 부족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위가 늘어나요. 위하수가 생겨요. 두 번째는 위하수가 생긴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죠. 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염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궤양이 생겨서 위궤양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뒤에 위암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게 이렇게 되시면은 소화기 쪽에서는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게 혹시 밥을 빨리 드시나요? 그거는요 한국 사람이 90% 빨리 먹으니까
예, 그래요. 시내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천연제 동네를 관리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자기는 30번 이상 씹어먹고 음식이 물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거기 하시는 분 있고 어떻게 인생 그렇게 맛없이 사세요? 근데 그게 더 맛있대요. 오은영 박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대화가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날씬하게 오은영 박사님은 안 날씬하죠. 네, 맞아요. 오은영 박사님 음식 먹는 거 이선이랑 그때 그 텔레비 한번 나왔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만. 먹는 거 친구래요 둘이. 오은영 박사님 이선 가수. 네. 그래가지고 알았는데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알았냐면 결국은 소화계 문제가 생기면 잘 들어보세요. 소화계 문제가 생기면은 폐하고 대장, 간, 오장, 육부 주변이 다 문제가 생기고 여기 몰려 있잖아요. 위장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췌장이 있죠. 그 다음 위하고 십이장하고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안쪽으로는 폐가 감싸고 있죠. 그 아래는 대장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라니까요. 오늘 가서 빨리 드시면 안 돼요. 독소 생성의 첫 번째로 네? 독소 생성.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은 입에서만 소화액을 분리하잖아요. 네. 그게 이 상태로 그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썩는 거죠. 오, 잘 풀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현미 특히 현미식 하시는 분 맞아요. 알려주면 100% 네. 위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딱 쳐져버리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계호 박사님이랑 그거 나올 때 우연히 들었더니 몸에 좋은 현미 먹고 안 씹으니까 다 독이 돼가지고 위가 쳐져서 전부 다 있잖아요. 뭐 궤양으로 가고 궤양성 대장암으로 가고 막 난리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가스가 결국은 봐보세요. 폐를 쳐버리니까 폐가 또 대장을 쳐버리잖아요. 대장을 치니까 어디까지 쳐요? 아래 전립선이나 자궁까지 다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결론은 먹는 거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습관이 잘못되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진다는 거를 제가 이 양자 상담하면서 또 깨달았고 어제 돌아가신 분 이제 여기 내가 여기 사는 게 문제 가까우니까 꼭 가게 돼요. 분당 여기 있잖아요. 서울대로 가서 이제 한참 앉아 있다가 왔는데 무슨 이제 저희 수강생이 한 6년간 자고 이제 상담하면서 너무 친하고 좋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연수국장 말이 맞아. 좋아지니까 의사가 사가사가 하고 어머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큰일인데 우리만 보세요. 아셨죠?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저거 우리만 보시면 안 잘라도 되니까 그대로 올릴 거니까 딱 뭐냐면 속아가지고 항암 6차 만인가 그렇게 가셔버려요. 희한합니다. 항암 독성이 리딩돼 있다가 좀 식품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딱 가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아는 만큼 보이니까 좀 상담할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항암제를 주구나 식품 먹고 주구나 안 그래? 아니 그건 독이래매요. 저걸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내가 요즘에는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약 먹고 주구나 식품 먹고 주구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근데 꼭 이게 속지 말고 그래서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쩐다고요? 나도 학기를 타서 얘기를 해야지 의사 말만 듣잖아요. 우리 말은 안 돼. 원래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꼭 의사만이 건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기본적인 상식을 키워라. 이런 키워드를 좀 던지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소화기관하고 비뇨기관이 아니라 있어요. 폐호흡기를 연결해서 보는 화법들을 꼭 한 번씩 길러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원장님 저기 뒤에 이제 A4지 좀 여기 다 나눠주세요. A4지. 네, 나눠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드맵을 만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한 거 있죠. 여러분의 글로 만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보고 내가 맨 처음에 뜬 것이 아까 뭐였어요? 수은이었죠. 수은을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건지 방금 이제 저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 테마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또 정리하기가 쉬워요. 이게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한 장씩만 해보세요. 자, 이거 한 장에다가 자기 글씨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맨 위에 1번이 뭐 했냐면 종합보고서를 본 후 맨 상단에 수은이라는 중분석이 땄을 때 기량관계를 설명하면서 솔루션까지 연결하는 화법 있죠. 그거를 쭉 정리해가지고 해보세요. 자, 한 10분 딱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단 아무리 많아도 미네랄이 들어가면 촉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말하면 전기가 없어갖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적지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근데 그 미네랄을 다 잡아먹는 놈이 누구예요? 중금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금속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활성산소,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뭐 외독소, 내독소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거꾸로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거꾸로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기량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한눈에 딱 스펙트럼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은하고 셀레늄 관계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셀레늄 책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남은 뭐 가지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거 죽은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데 있죠. 칼슘 이야기 할 때 이거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간에 90페이지 밑에 147일 정도나 되는 질병을 주관합니다. 조금 더 시간 되시면은 이거 복사해가지고 저기를 만들게요.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네. 이거 이 책하고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요거 앞면하고 뒷면, 앞면 뒷면 90페이지 90페이지하고 요것도 앞면 뒷면은 너무 셌네 많이. 앞면하고 90페이지. 네네. 서희성 원장님 해보셨어요? 저기에다가 어떻게 솔루션을 짜세요? 솔루션 짜. 자, 저만 보고서를 봤는데 수은이 맨 나왔다. 어떻게 멘트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술이 많아지면 네. 속에는 기관관계에 있는 미네랄류가 있는데 네. 셀레늄도 네. 그러면 셀레늄에서 셀레늄 결핍이 보고. 결핍이 있으면 네. 셀레늄 결핍이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암이 폐암 대장암 결핍성 네. 대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소작용도까지 네. 그리고 소화기 계도 네. 그리고 이제 폐고 그래서 이제 기량 관계를 보고 거기
여기까지 연결한 다음에 꼭 확인하는 게 있죠. 경락, 그 다음에 콜라겐, 네. 경락 확인하고 콜라겐은 그 두 개가 동시에 다 겹치면 폐호흡기하고 소화기관이 다 겹치잖아요. 그럼 폐, 대장 쪽하고 방광 쪽을 봤는데 다 겹쳤다. 이게 내용이. 이 사람은 질병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네. 경락에서는 폐, 대장, 방광을 봐야 되겠죠. 폐, 대장. 네, 셀레늄 부족으로 폐암, 대장암, 방광, 그 뭐냐면 전립선, 방광은 전립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립선하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난소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경락이 왼쪽으로 표시돼서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꼭 확인해야 될 게 폐는 폐호흡기관, 콜라겐에서 그 다음에 대장은 우리의 소화기관, 위소장대장이고 그거를 두 개를 확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쪽 할 때는 비뇨 생식기를 콜라겐에서 확인하시면 훨씬 더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화법으로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기전이 이 미네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셀레늄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칼슘은 147가지 그 다음에 철에서는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철분 부족하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빈혈이죠. 네. 빈혈하고 가장 관련 있는 장기가 또 뭐예요? 씁니다네. 빌리루빈. 봐보세요. 헤모글로빈은 햄철하고 글로빈이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 철분을 다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를 뭐냐면 페리틴으로 저장해가지고 우리 몸에 다시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철분 부족으로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햄철에서 이 햄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 빌리루빈 색소로 바뀌어지는 과정. 비장에서 파괴가 돼가지고 이거를 알부민이 없고 간이 가가지고 그걸 다시 재처리해가지고 쓸개에다 담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철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철분이 또 우리 몸에 보면 헤모글로빈 말고 근육 색소 있죠. 미오글로빈의 색소로 쓰여지거든요. 여러분 미네랄을 지금 확장해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확 보인다니까요. 또 철이 뇌에서 부족하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자, 잘 보세요. 우리 몸에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뀔 때 5-HTP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분위기가 영상. 자, 그거 알 건강에 저기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5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58페이지 알 건강에 도파민하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이제 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59페이지 다 나와 있네요. 페니랄라닌 티로신 바뀔 때 3구철, 티로신이 L도파로 바뀔 때 3구철. 철에다가 그게 있죠.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3구철. 이 석삼자 3씨가 있다 그랬어요. 석씨가 3씨가 있어요. 그렇게 요새 3구철 아저씨로 3구철. 그 다음에 L도파에서 도파민은 B6. 이해되셨죠? 네, 거기까지 외우세요 일단.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바뀔 때 5-HTP로 바뀔 때 3구철 B6 밑에 59페이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걸 안 외우면요 상담할 때 그게 뭐더라? 그게 뭐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철분이 봐보세요.
이거 보려고 하는데 미량 원소에서 보세요. 자, 미량 원소 53페이지죠. 자, 여러분 여기 이분 보니까 이분 철분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왼쪽으로. 자, 철이 부족해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뇌신경 전달로 페니랄라닌이 티로신, L도파, 도파민으로 바뀌는 기전에가 문제가 오고요. 트립토판이 5-HTP,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기전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도파민,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의욕이 없어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무슨 공부를 죽여주세요 이러지. 내가 우리 아들은 중2 때 이해가 되더라고. 아, 얘네들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영양소가 다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철분에 관한 부분들 하나씩 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지 나중에 고객하고 상담할 때. 그 다음에 이때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바뀌는 거. 적혈구의 수명을 120일로 보통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일이 되면 죽겠죠. 101일날 태어나는 적혈구는. 있죠? 네. 높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121일째 된다고 하면 죽는데, 자, 얘가 이제 비장에서 파괴가 되면 뭐냐면 직접 빌리루빈이에요, 간접 빌리루빈이에요? 간접 빌리루빈. 그것만 외우세요. 없으시구나. 네. 자, 그래서 비장에서 파괴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거기를 잘 보시면 철분은 나중에 페리틴 제제로 해가지고 간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뼈에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글로빈은 단백질로 다시 분해돼가지고 이용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햄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거기 보면 녹색 단백질 보시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빌리베리딘이라고 보이시죠? 네. 여러분 거기 이제 빌리베리딘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빌리루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빌리베리딘은 녹색이고 빌리루빈은 황색이고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네. 네. 빌리루빈은 민주당이고 빌리베리딘이 민주당이고 빌리루빈은 녹색정당이에요. 아, 얘는 녹색정당이고 얘는 황색은 없죠. 황색은 정의당인가요? 자, 여러분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제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 빌리베리딘이 뭐냐면 알부민을 타고 빌리베리딘이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서 이때 알부민이 움직여져요. 어디로 가지고 가요? 간으로. 간에서 글루코론산하고 합쳐가지고 직접 빌리루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제처리에서 어디다 담아놔요? 담낭에다가 담아두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면은 담낭에 있는 담즙을 당겨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12장으로 흘러나오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쓰레기죠. 쓰레기인데 버려지잖아요. 대장으로 이제 버려질 때 거기 보시면 일부는 또 뭐냐면 콩팥으로 이용되고 스테르코빌린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갈색이나 황금색 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헤모글로빈에서 글로빈, 이 단백질 꼬리들은 다시 재이용되는 거, 아미노산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다시 이용되는 걸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햄철이라고도 하고 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철분은 다시 산하고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뼈로. 그 다음에 햄이라는 물질은 뭘로 바뀌어요? 네, 녹색 정의당에서
저기로 바뀐다니까. 빌리베리딜에서 빌리루빈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담낭으로 이 처리되는 시스템.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운반한다 그랬죠. 몇 개의 산소? 4개의 산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 운반이 안 되면 에너지 발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철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철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슨 빈혈? 철 결핍성 빈혈. 짜증이. 네?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네, 소화도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죠. 네. 철이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빈혈약을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빈혈약을 안 먹고 미네랄을 우리가 공급을 해봤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좀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빈혈약을 좀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스토레이트를 너무 많이 먹였더니 다 토하시더라고요. 설사하고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른 거 진행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드셨어요? 아니 원래